우린 어차피 다시 만나도 똑같을 거야. 네, 이렇게 재회 시도하고 있다면 상대 말이 100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애의 자격 예진쌤입니다. 오늘은 상대가 어차피 또 헤어질 거라며 안 붙잡힐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상 후반부 믿음이 떨어진 상대에게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주세요. 믿음이 떨어졌을 때 하면 안 되는 행동 첫 번째.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사과만 반복하는 거.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혹시 이 말들을 상대방에게 하고 오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상대가 진짜 받고 싶은 게 사과일까요? 어차피 사과를 해봤자 상대는 아니야, 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냥 우리가 안 맞았던 거지. 이렇게 계속 도돌이표만 찍게 될 거예요. 화가 났고 사과만 해서 풀어주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었다면 그럼 사과해 라고 오히려 말을 했겠죠. 근데 이별을 고했다? 그건 상대는 이 관계는 풀 수 없는 문제 이렇게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잘잘못의 문제여서 화해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지할 수 없는 관계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거기에다 대고 내가 미안해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면 상대 눈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눈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난 이제 연을 끊어야겠는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오히려 내가 매정한 사람이 된 것 같다 라는 느낌도 들겠죠. 아, 이 사람 진짜 변했네? 이런 생각이 있어야 이 다음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냥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더 멀어지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다?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 즉,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쌤, 저는 이미 사과를 너무 많이 해서 차단까지 당했어요. 너무 막막해요. 이런 분들 계신가요? 이건 이별 후 대처가 잘못돼서 상황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상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봐드리고 카톡으로 의논해드릴게요. 믿음이 떨어졌을 때 하면 안 되는 행동 두 번째. 나 완전 변했어. 이번엔 진짜야. 라고 강조하는 거. 헤어지고 멘붕 오면 우리는 나 진짜 바뀌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렇게 외치고 싶어지죠. 어떤 분들은요. 사업 계획서처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10개명을 적어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요. 상대는 우리가 변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말은 쉽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했을까? 저번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아요. 정말 바뀐 사람은 애초에 나 바뀌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죠. 보이는 게 있으니 상대도 자연스럽게 신뢰가 생기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선 재회를 바란다면 가장 중요한 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미안해, 사과만 반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원리인데요. 변했으니까 다시 만나자 라고 하는 것 또한 어떤 게 문제냐.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상대가 헤어지고 싶다고 말을 한 것도 하나의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런 나의 의사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과 재회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은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말이 아닌 재회가 급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라는 거죠. 핵심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말이 무엇일까? 이 말을 고려하는 능력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믿음이 떨어졌을 때 하면 안 되는 행동 세 번째.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끝도 없이 자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책과 반성은 다릅니다. 자책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식당에서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식당에서 연락이 옵니다. 고객님, 저희 식당은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맛도 없고 위생도 별로고 직원들도 불친절했죠. 죄송해요. 여러분은 이 식당에 다시 가고 싶은가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더 나쁜 인상을 받겠죠. 하지만 만약 이렇게 연락이 온다면 어떨까요? 손님, 지난번에는 매장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시지 못한 것 같아 유감입니다. 이번에 놀랍게도 흑백 요리사 셰프님들이 저희 매장에 방문해 주셔서 피드백 주신 내용 싹 다 반영을 했는데요. 분위기나 바뀐 메뉴 등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기존 손님들의 피드백을 더 반영해서 멋진 경험을 제공하는 매장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은데 손님의 경우 지난번에 리뷰를 남겨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반성의 의미를 담아 2인 식사권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일정 알려주시면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그럼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제외도 똑같아요. 자책이라는 것은 나를 다시 만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내 입으로 설명해 주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반성은 내가 이런 점을 개선했고 이렇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즉, 제외에 적용하자면 우리 연애에서의 디메리트를 잡아내고 성찰하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서 전달할지 전략을 짜는 거죠. 제외도 결국은 유혹의 과정이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쌤, 이제 하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믿음이 떨어진 상대에게 연락 보내는 방법. 제회 레이스에 뛰어들어가기 전에 이 3가지만 체크해보세요. 첫째, 상대는 왜 나와의 연애를 선택했을까? 둘째, 상대가 나와 연애하면서 안 맞는다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 셋째, 그거에 대한 확신을 주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이 순서로 적어보면서 답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연락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럼 최소한 내 상황과 감정만을 앞세운 연락이 나올 일은 없을 테니까요. 자, 오늘은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신뢰가 깨진 경우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를 쫙 짚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게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원하는 콘텐츠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안녕!